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제가 보습제 사용에 대해서 보습제를 적게 써라, 될 수 있으면 건조하게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환자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보습제를 언제 써야 될지, 언제 쓰지 말아야 될지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습제 사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내용을 갖고 왔어요. 보습제를 언제 써야 될지, 언제 쓰지 말아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습제를 우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습제는 피부의 염증을 줄이는 약이 아니에요. 가끔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피부에 염증이 주는 줄 아세요. 보습제를 바르니까 피부 염증이 줄 거야 라서 많이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습제는 피부의 염증을 줄이는 약이 아니에요. 보습제를 바르면 어떻게 염증이 줄게 됩니까? 염증을 줄이는 건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쓰게 돼서 소염작용이 있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염증 물질이 안 생기게끔 해야지 되는 그런 기전이지, 보습제는 기름이거든요. 기름과 물을 섞어서 촉촉하게 하는 그 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부에 염증을 줄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염증이 줄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은 보습제는 염증을 줄일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바르세요. 염증을 줄이는 건 차라리 쿨링 같은 게 더 염증을 줄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질층입니다. 각질과 지질이 만나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피부 장벽은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벽돌 구조가 돼 있고, 그리고 좋은 각질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기저층에서부터 피부 각질이 정상적으로 생겨서 성숙한 각질층을 이루고 그 사이사이에 지질들이 낀다 그랬죠. 그래서 세라마이드나 이런 천연 보습인자들이 그 각질층을 튼튼하게 만들죠. 그래서 브리겐 몰타르 구조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건강한 피부라고 했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보습제죠. 보습제는 각질층과 그 사이에 있는 기름층을 공급하는 그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보습제는 염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작용, 그것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에서 보호작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외래 물질이 피부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를 투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외래 물질들도 유입되게 돼요. 그러면 피부 자체가 알러지 반응 같은 거를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첫 번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역할을 보습제가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피부에 염증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붉어지죠. 가렵죠. 진물이 나죠. 그리고 뭐가 좁쌀 같은 게 막 돋아나죠. 구진 같은 것들. 그리고 수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피부염의 과정이거든요. 습진이 악화됐을 때의 과정들이에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면화거든요. 피부가 부풉니다. 그러면 마치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마그마가 흐르는 거랑 똑같아요. 마그마가 쭉 흘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땅이 물렁물렁하죠. 마그마 때문에 물렁물렁 그런 상태가 피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가 빨가면서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막 진물이 날 것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해면화 과정인데, 습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이에요. 이 과정에서 침투율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피부가 빨간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면화 과정이 벌어진 습진 부위에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보습제 성분이 급격하게 피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외래 물질이거든요. 보습제는. 보습제가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피부는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피부가 빨간 상태에서, 침투율이 높은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피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진물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물이 나는 부위에 보습제 바르게 되면 완전히 그죠? 난리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염이 심해지게 되면 빨개지죠. 빨갛다는 얘기는 뭐냐면 혈관이 확장됐다는 얘기거든요. 아토피가 잘 생기는 부위가 이런 부위잖아요. 만나는 부위. 그게 왜 그러냐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피부염이 심해지게 되면 혈관이 쉽게 확장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혈액 내로 유입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아토피가 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긁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진물이 줄줄 나죠. 그리고 피도 납니다. 근데 보습제를 바르게, 여기에 아토피가 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긁어요. 그럼 피도 나고 진물도 나죠. 그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혈액 내로도 보습제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굉장히 약화된 상태죠. 혈관까지도. 그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보습제 자체가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죠. 즉 뭐냐면 가끔가다 환자분들이 보습제를 발랐더니 너무 가려워요. 보습제 때문에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습제를 발랐더니 너무 답답해요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즉 뭐냐면 피부 내로 보습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바르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보습제가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니까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보습제를 많이 쓸 필요가 없죠. 즉 보습제를 써야 될 경우는 언제냐면 그 반대 상황이죠. 우리는 근데 보습제가 염증 반응을 줄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많이 바르고 피부염이 생기면 무조건 보습제를 바르죠. 그래서 뻘건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흐르는 그런 뜨거운 상황인데 거기에다 보습제를 발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더 가렵고 미칠 것 같고 더 심해지죠. 보습제는 언제 써야 되냐? 피부의 홍조가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준 상태에서 각질이 형성됐을 때 보습제를 쓰는 겁니다. 보습제가 각질과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을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각질에 지질이 공급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 무슨 작용이 있냐면 피부를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상처가 덜 나죠. 긁었을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덜 나죠. 피부염이 악화될 때 각화되거든요. 각질화가 됩니다. 그때 각질이 너무 두껍게 생기게 되면 긁었을 때 훌러덩 벗겨지거든요. 근데 보습제를 조금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질이 촉촉해져서 긁어도 상처가 덜 나죠. 보습제는 딱 거기까지의 역할만 합니다. 각질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상처가 덜 난다. 그런데 염증 반응이 심해져서 피부가 물렁물렁한 상태에서는 보습제를 쓰게 되면 염증 반응이 가중된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습제 사용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습제는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적절할 때 쓰고 적절할 때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